오픈이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정책 토크쇼 진행을 맡은 박남구 송은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는 뉴스피플아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등록한 새누리당 유성구 김신호 후보님을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과 후보자의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정치적 토크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및 유권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호 후보자님은 제678대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역임하시고 제57대 교육부 차관을 거쳐 현재 건양대학교 석좌 교수님으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김신호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 뉴스피플아이 시청자와 유성 지역구 유권자들께 설 연휴를 맞이하여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피플 아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성 구민 여러분, 평소에 많이 존경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원숭이의 해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만복하시고 건강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정에서는 모든 흩어졌던 가족들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서로 행복한 시간 나누시고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번 제20대 네. 국회의원 선거에 네. 얼마 전에 출마 예편을 하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와 유권자들 위해서 네. 다시 한번 각오와 후보님의 출마 예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새누리당 정부에서 제57대 교육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정부의 인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생을 거의 교육에 몸담고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에서 교육학과 교수를 했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네. 3선을 하면서 오래 했고, 그다음에 교육부 차관으로서 중앙교육 행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누가 볼 때도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알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인재로 생각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저를 영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승낙하고 그럼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이냐를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우선 제가 16년 이상을 살아온 내고장 유성구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나머지 앞으로의 소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교육을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면 가르치는 거 아니면 연구하고 또 보살피는 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지역, 특히 유성 지역을 위해서 제가 뒷바라지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특히 우리 유성구 지역은 유수한 대학들과 세계적인 연구소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때 우리나라가 살 길은 교육과 과학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훌륭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제가 섬기고자 하는 유성구를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아이,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네. 후보님께서는 교육감 3대 교육감을 지내시면서 초, 중, 고를 섭렵을 하셨고 네. 또 교육부 차관을 하시면서 대학까지 해서 아마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마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식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네. 유성구뿐만 아니라 네. 대전시 전체를 위해서 네. 교육 분야에 대해서 훨씬 더 활약을 좀 부탁드리고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또 출마의 견을 들어갔는데요.
구체적인 질문을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출마를 결심한 유성 지역에 또 시외버스 터미널 조기 건설과 네. 또 엑스포 공원 활성화, 또 네. 테크노밸리 호텔 부지 활용 네네. 네,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네. 후보자님만의 특별한 정책이 있으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유성구는 정말 잘 가꾸고 보살피면 전국 최고의 교육과 과학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중요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안 문제들이 이 유성구 전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제가 분구가 될 경우 출마하고자 하는 그 유성구 울 지역의 문제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데, 첫째로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조기 건설은 이게 계획된 걸로 보면 2018년도에 완성한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유성 고속버스 터미널과 그다음에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을 복합 터미널로 해가지고 이걸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마 현재 유성 온천역 네네. 그 근방에 구암동일 겁니다. 구암동, 네. 거기에 지금 설계를 해서 완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그렇게 옮기게 된 이유는 그 현재 주차장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하고, 네. 그다음에 승객 편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세 번째는 교통 체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잘 완성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는, 이 엑스포 과학공원이 지금 과거에 이 설립할 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도록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후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IT 기술과 CT 기술이 결합된 첨단 문화예술이 집적된 네. 그런 특히 테마파크로. 테마파크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감성도 자극하고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네. 아주 훌륭한 그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 아름다운 그 관광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에 영상, 예술, 문화, 게임, 또 영화 이런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런 네. 공간이 되도록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테크노밸리 호텔 부지 이거 활용 문제는 현재 시하고 현대백화점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현대백화점에서는 자기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쇼핑 시설에 국한돼서 이제 하고 싶어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그다음에 문화 체험 시설이나 네. 또는 숙박 시설이나 컨벤션 시설이나 이런 좀 지역 사회에 그래도 기여하는 그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시설이 같이 들어가서 시민들과 같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큰 그 대형 쇼핑센터가 들었으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더 겪을 거 타격을 아닙니까? 입겠죠. 그래서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라든지 지역사회 기여 방안들도 같이 곁들여서 고려를 해서 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보님의 이 지역 현안을 정확하게 네. 특히 지금 엑스포 공원 활성화 사업 중에 지금 엑스포 재창조해서 HD 영상 지금 새로 짓고 있고 네네네.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그런 것들은 어떤 대전의 볼거리, 음. 대전에 또 같은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네. 들어오면서 골목 상권이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침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잠식을 네, 당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은 어떤 유성에도 재래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그 중소상인과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또 벤처도 또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방안을 또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면에는 뭐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사회자께서 굉장히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 대전광역시가 어떻게 보면 생산도시라기보다는 소비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런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 지역의 상권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데 네. 첫째는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첫째는 이제 그분들이 골목 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그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네. 그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이게 예.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골목 상권과 중소상인 보호 법안을 네.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되겠네요. 이제 법으로 이 보호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카드 수수료나 각종 세금을 좀 대기업과는 달리 네.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좀 인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네네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요구고요. 세 번째는 사업 자금난 문제가 그들의 이제 괴로움인데 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문제들,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그들에게 경직되어 있다. 그렇죠.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네. 조금 확대해서 유연하게 해서 네. 그들이 그런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네, 국회의원이 되시면 네네, 사실은 이제 이 서민들 네, 특히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네, 대출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운영자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아마 경제가 네. 썩 좋지 않다고 하고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전공한 교육과학뿐만이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네네네. 정말로 민생이 더 중요하니까 네. 그것은 부탁하신 대로 네. 최우선적으로 제가 예. 대변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유성 지역구의 타 후보자와 차별성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혹시 차별적인 전략이 네. 있으신지. 전략이라보다 이제 경쟁력이 뭐냐. 네. 도대체 후보로 나왔으면 당신의 장점이 뭐고 경쟁이 다른 후보들과 변별된 경쟁력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세 가지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평생을 교육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면 배우는 거 아니면 연구하는 걸로 살았고 대학에 교수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감을 했고 교육부 차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관련한 깊은 경륜과 지혜 또 이해를 가지고 우리 대전광역시 특히 유성 지역에 아주 많은 연구소들과 네. 또 그 많은 대학들과. 대학들을 위해서 도시 발전과 이 지역의 교육과 기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적어도 교육부 차관으로서 중앙교육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맺어진 휴먼 네트워크가 상당히 폭넓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네. 앞으로 중앙의 예산을 이렇게 따오는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또 다른 행정적인 그런 조치나 그런 단안을 우리가 가서 요구하고 네. 그것을 따오는데 상당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두 가지 강한 다른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시민들도 교육감을 하는 동안 느끼셨겠지만 제가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 열정과 그리고 깨끗함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현장을 발로 뛰면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네. 덧붙여서 예. 이제 교육 관련해서 네. 시간이 좀 남아서 네네네.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후보님께서는 삼선의 교육감을 지내면서 초중고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 네. 교육의 문제점 누구보다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 하면 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네. 또 교육부의 차관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육에 이런 모순들이 많더라. 사실은 유급들도 많이 쓰면서 딴짓하고 왜 장학금 들 주고 뭐 이런 저는 이제 교육에 평생을 몸담고 계시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덧붙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대전시 교육감을 하면서 지방교육 행정을 하고 차관하면서 중앙교육 행정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 유권자들과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네. 말이 있어요.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 먼저 교육의 장으로 확실한 구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보통교육에서의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은 참 우수한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렇지. 다 부러워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열정들을 가장 세계 최고고 교사의 질 세계 최고고 교육 환경 시설 설비 세계 최고고 모든 것이 세계 최고입니다. 단지 아이들이 학교 가서 행복하지 않다. 네. 저 아침에 잠에서 깨서 잠에 이르기까지 공부하면서 지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과 네. 두 번째 지식을 그냥 잘 소화된 것을 갖다 집어넣을 게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고 탐구하고 해서 자기주도. 나중에- 그렇죠. 자기주도도 이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 창의적 네. 그런 학습 능력을 길러줘야 스스로 잘 살아나가고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인재로 키워낼 것인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보통교육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의 교육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학교육 이제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으로 나누면 대학교육은 고등교육인데 고등교육에서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 31조 4항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인을 교육하는 그리고 연구나 또는 연구나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그 대학교육에서는 네. 대학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자율과 재량권을 많이 주고 예. 잘못했을 때는 지적하고, 책임을 예, 지게 책임. 하고 그리고 잘하는 곳에는 잘했다고 재정도 하고. 확실하게 네. 밀어주고. 확보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사상권건 작은 것까지 전부 개입하고 그것을 감독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면 그것은 그 자체가 잘못하면 다 망하는 길 아니냐. 말씀 중에 하나만 네. 덧붙이겠습니다. 네네네. 네. 대학교육이 나와서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립대학들의 네. 총장들이 지금 공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고요. 자, 대학 구성원들이 원하는 선출 방법에 의해서 네. 자기들이 선호하는 가장 지도자로 선호하는 최적의 지도자를 뽑아서 이 사람이 다 좋다고 하면 네. 누구도 존중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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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에 대해서는 참 어떤 분이라도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학에서 결정해준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이 큰 하자가 없다면 그건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세개 듣겠습니다. 네네. 끝으로 유권자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 특히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은 말씀하시기를 국회의원이 국민을 섬기는지 국민이 국회의원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지, 국민이 국회의원을 걱정해야 되는지, 이거 할 수가 없다. 네.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머슴이 주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응분의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일을 못하면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또 국민이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타선의 의원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특히 20대 국회에서 민생과 관련한 많은 법들을 방치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고, 이렇게 게으르고 부정하고 나태에 빠진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국민을 무서운 줄 알고 정신 차려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잘 모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국민이 똑똑하게 심판해 줄 때 지도자들도 똑똑해지고 열심히 일한다, 이런 생각을 저의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지역 구민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채찍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여러 가지 특권, 그리고 앞으로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서민의 입장, 또 국민의 입장에 대변해 줄 거라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새누리당 유성구 김신우 예비후보자님을 초청해서 공감정책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뉴스피플라이는 매주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과 지역 현안을 들어보는 공감 토크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